1cm 다이빙. 글 태수 문정. 주말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주말이 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살 남학생의 고백법.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녀와 나는 인천시청 옆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아마 퇴근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면 시청 공무원 모두가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다. 그렇다. 오늘은 내가 고백하는 날. 심장은 30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자. 나는 거역할 수 없었다. 여기 잠깐 앉았다 갈까? 가로수 옆 대리석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의 정적 후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그때 내 몸속은 아수라장이었다. 심장은 100m를 내지른 듯 요동쳤고 침은 바싹 말라 숨 한 번 쉬기도 어려웠다. 머릿속에선 자꾸만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식은땀이 줄줄 났다. 대학 인생 최대의 결정 앞에서 쉽게 입을 놀리기에 나는 너무 애송이었다. 그녀는 어떨까? 그녀는 졸고 있었다. 뭐지? 좀 심한 장난 같은 상황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잠깐 기다리면 일어나겠지. 그녀는 보다 더 착실하게 수면의 세계로 나아갔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깨워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무런 말 없이. 저기, 다시 말을 꺼낸 건 정류장이 코앞에 다가왔을 즈음이었다. 입대를 앞둔 모태 솔로의 공포란 생각보다 묵직했다. 말이야. 같이 있으면 좋고 즐겁고 계속 같이 있고 싶으면 그게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멘트는 똥이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아니,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냥 진짜 친구로 좋은 걸 수도 있잖아. 나도 나를 알 수 없었다. 아니야, 그 정도면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정적이 흘렀다. 너야.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요동쳤다. 뇌 속에선 이름 모를 남자가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있지 마. 연타 날려.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 마. 나는 황급히 다음 탈을 날렸다. 너는 그런 사람 없어? 시간은 나를 놀리듯 천천히 흘렀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고 길거리 차들 역시 숨죽인 것 같았다. 그녀의 입은 아주 느리고 천천히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입 모양을 해석해보면 이렇다. 나도 너야. 대학 만세! 종아리가 영혼이 빠진 듯 휘청였다. 그런데 입에선 자꾸 웃음이 새 나왔다. 돌아가는 버스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떠오르는 것이라곤 그녀를 데려다주고 보낸 문자 한 통 뿐이다. 잘 가, 여자친구.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찌질했던 신입생 남자는 어느새 30이 되었고 그때 그녀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그날은 참 오묘하다. 술에 취해도 꺼내기 힘들 만큼 부끄럽지만 언제든 되새기고 싶을 만큼 아련하다. 어릴 때 추억이란 다 이런가 보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쿠퍼는 블랙홀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향해 외친다. 스테이. 만약 나도 쿠퍼처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를 향해 조금 다른 의미로 외치고 싶다. 스테이.
8살, 엄마가 사라졌다. 기억 속 엄마의 마지막은 아빠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8살 된 나는 누나와 함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울고 있었다. 그 뒤로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나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이게 다다. 오래된 사진 속 친절하게 웃고 있는 엄마는 아쉽게도 내 기억 속에는 없다. 엄마가 없다는 게 실감난 건 학교에서 엄마의 이름과 직업을 쓰는 날이었다. 억지로라도 지어내서 쓰고 싶었는데 엄마의 이름 맨 뒷글자가 해인지 애인지 기억나지 않아 못 썼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안쓰럽게 봤다. 그리곤 애들 몰래 문제집을 쥐어주었다. 나는 내가 불쌍했다. 엄마가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를 찾는 내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더 엄마라는 말을 지워버린 것 같다. 가질 수 없으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어린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이런 내가 22년 만에 엄마를 다시 찾게 된 건 할머니 때문이었다.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결혼한다는 얘기는 혀라. 혼주석에도 앉으라고도 하고 할머니가 거기 앉아봐. 사람들의 숭 봐 숭. 이제는 번호도 모른다며 한사코 거절했는데 놀랍게도 누나가 번호를 갖고 있었다. 누나와 엄마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아빠마저도.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전화해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고급 갈비집에서 다시 상봉한 우리 가족은 기대한 만큼 어색했다. 어떻게 지냈냐? 누구랑 결혼하냐? 순의 힘을 빌려 간신히 이어갈 뿐이었다. 그날 알게 된 일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빠와 엄마가 10살 차이였다는 사실이다. 엄마는 아빠와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23살에 나를 낳았다고 했다. 회포를 풀듯 웃고 떠드는 누나와 아빠 그리고 엄마 사이에서 나는 몇 마디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30이 된 지금도 여전히 무섭다. 어린 날 받았던 눈초리는 시간으로도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래도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여전히 엄마가 어떤 건지 모르기에 엄마의 엄마가 된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지만 등을 토닥여주며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도 벅찬 그 나이 때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를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을 거라고. 나보다 남을 소중히 하기에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살다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 아마 그때의 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린 엄마가 더 어린 나를 짊어져야 했을 부담을 조금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힘내서 힘 빼고 쓴 글. 23살, 휴학하고 인턴 생활 한 달째. 나는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순간 귀가 먹먹해지더니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사이 이번에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몸이 기울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내 몸을 붙잡고 소리쳤다. 누가 이 아가씨한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나는 누군가가 양보해준 자리에 앉혀졌다. 미친 듯이 식은땀이 흘렀다. 나를 도와준 아주머니와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꾸벅거렸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되던 날부터 몸은 나에게 이상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그걸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와, 나 지금 일하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질 뻔한 거야? 공부하다 코피는 터져보지 못했지만 일하다가 쓰러질 뻔은 해봤다. 이상한 성취감이 올라왔다. 나는 일을 잘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일이라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24. 더 이상 가족을 탓하기엔 TV에서 나와 동갑인 연예인들이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는 내세울 게 없었고 남은 희망은 일을 잘하는 것뿐이었다. 월급이 적고 일은 미친 듯이 많은 회사였지만 상관없었다. 그만큼 배우는 게 많았다. 대표는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 못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었다. 당시엔 그것도 상관없었다. 나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내 안에 나쁜 대표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할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런 쓰레기를 내려고 했냐? 한 구석이라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안 쪽팔려 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시간과 노력이 아닌 나를 얼마나 열심히 깎아내리는지로 변해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한 정말 간절하게 버리고 싶은 습관이다. 한번 자리 잡은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회사를 그만둬도 내게는 여전히 그 못된 습관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두려워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자꾸만 늦춘다. 어느 날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내게 친구가 말했다. 너한텐 힘내라고 하지 말고 힘 빼라고 해야겠다. 너무 힘을 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들은 뒤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크게 숨을 한번 쉬고 힘 빼자라고 말한다. 일을 대충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을 잘하고 싶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냥 자꾸만 습관처럼 내고 있는 불필요한 힘을 빼자는 의미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시작해도 나는 모자란 어른이기 때문에 방심한 사이에 욕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럴 땐 또 너무 힘내고 있었네. 다시 힘 빼자 하고 일을 시작한다.